첫 번째 뉴스는 원불교에 가장 중요했던 올해 소식 가운데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2016년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원불교를 개교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교단에서는 뜻깊은 행사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100주년 기념대회를 바라보셨는지, 참여하셨는지에 대한 소감을 먼저 한 분씩 듣고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문우직 교무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굉장히 뜨겁게 봤고요. 왜냐하면 햇빛이 그냥 엄청나게 내리쪼이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배정해 주셔서. 근데 사실은 그 햇빛만큼이나 제 가슴이 사실은 뜨거웠어요. 첫째는 그 많은 대중이 이 수도 서울 한복판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깊었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그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 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경종을 울리면서 이제 개식 식타를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가슴속에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시계에 빠져들고 있는데 뒤에서 교무님 김밥 드실래요? 네, 교도님들이 자꾸 먹을 걸 챙겨주셔가지고 조금 정신이 흐트러지긴 했습니다. 교도님들께서 정말 먹을 거를 직접 싸들고 오셨어요. 네. 그리고 그 쓰레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셨던 거, 그것도 기억이 납니다. 양선 회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그러셨겠지만 우리 교세가 작다, 교단이 작다 하는데 정말 100년 만에 이렇게 최대 규모로 한 곳에 모인 거잖아요. 그것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특히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지붕에 100년 그 현수막이 이렇게 바람에 나부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뭔가 대종사님이 우리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우리가 100년을 잘 지내왔다는 그런 축하의 의미도 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로 전 더 크게 다가왔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점점 이 정신의 도덕국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해나가는 그 첫 시작을 우리가 이 세기를 잘 열어보자 그런 장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100주년 기념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께 함께 갈 사람들을 한 분이라도 더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사실 청년들이 이런 자리에 같이 갈 사람을 마련한다는 것 매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청년들은 혹시 그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청년들한테도 그날은 뭔가 우리 거기서 만나자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방에 부모님이 계시고 학교는 서울에서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한두 달이 아니라 몇 달 전부터 그날은 와야 된다. 그날 거기서 보자. 이렇게 해서 같이 모이기도 했고 또 자원봉사를 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같이 뭔가 우리가 일하고 또 얼굴도 보고 또 그런 감동적인 순간에 함께 한다는 게 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가족 상봉의 순간 저도 그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좀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저희 가족은 헤어졌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출구를 잘못 찾아가지고 저는 1층, 가족은 2층. 네. 그러나 한 공간에 계셨다는 거. 그런 의미까지는 그때는 몰랐죠. 나세윤 교우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갑자기 5월 1일에 상암벌이 생각나게 하는 그 감동의 순간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저희 신문에서 이렇게 이렇게 인쇄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원불교 100년의 키워드는 소태산 그리고 개벽, 적공, 천도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수도 서울이라는 대단히 상징적인 곳에서 이제 우리가 행사를 치렀는데 그동안에 소태산 대종사 탄생 100주년이나 정산종사 탄생 100주년은 익산에서 치렀고요. 온광대 대운동장에서 치렀는데 이번 대회는 참석 인원 면에서도 최대
자랑했고요. 그리고 이제 행사 시설 면에서도 익산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멋진 시설, 그리고 프로그램도 2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지루함이 없을 정도로 빠르게 행사가 진행됐고, 또 그동안에 100주년을 준비해 오셨던 출가 제가 교도들의 그 정성들이 그날 한꺼번에 다 모든 것을 쏟았던 그런 순간이었지 않나. 그래서 더 감동적이고 그런 그 울림이 아직까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지혜 교우님께서는 혹시 어디쯤에 계셨을까요? 저는 가장 높은 층에 있었습니다. 높은 층에서 네. 한 번에 다 보셨군요. 어떻게 네. 보셨나요? 사실 이제 행사를 한다는 것이 저희는 이제 사진이나 그런 기록의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좀 하다 보면은 좀 일로 먼저 다가오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행사 당일날 그 높은 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그 무대 뒤쪽, 그러니까 이제 대중하고는 반대쪽이죠. 그쪽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하는데 아까 양선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일원상기 하고 그 100주년 기가 이렇게 흩날릴 때 그 감동이 굉장했고요. 또 그 건너편에서 들으면 그 함께 그 성가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 그 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울려서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그 자리에 앉아서 혼자서 좀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꽉 찬 그 모습 자체를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네. 저는 신심이 없나 봐요. 네. 그 펄럭이는 일원상 깃발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가슴이 울렸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게 이게 한번 네. 그 지붕으로 이렇게 탁 얹혀져서 내려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슴 졸이죠. 저거 누가 내려야 되지? 저거 그렇죠. 누군가는 내려야 되는데 난 못 가는데 이런 생각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게 네. 일반적인 관객들이라고 하면 큰 안경을 안 쓰는데요. 네. 전체가 교도이기 때문에 그 모습에 다 마음 졸이는 거예요. 그럴 거야. 그랬군요. 네. 저만 생각한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렇죠. 보게 되면 그 눈을 네. 못 떼면서 저거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셨구나. 지금 어떻게 우리가 100주년 기념대회를 참관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일단 나누는데 실제로 이제 시간이 좀 지났고요. 정리할 단계가 조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점도 있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아쉬웠던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니까요. 그 말씀들을 조금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식 교수님께서 조금 정리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그 많은 분들이 그 100주년 기념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런 표현보다는 은혜롭게 마무리했다. 100주년 기념대회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성공 실패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저는 사실 아쉬움이 굉장히 컸어요. 이제 문화적으로 우리 원불교 이렇게 잘할 수 있다. 우리도 이렇게 세련되게 보여줄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5만 대중이 정말 성가라도 목 놓아서 함께 불렀으면 얼마나 더 가슴 깊게 감동이 있었을까. 사실은 제가 그런 전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은 그 일원상 소원문을 할 때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교감하고 함께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그것이 좀 아쉽다, 문화적으로. 네,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들었죠. 원불교 100주년 생일 잔치는 굉장히 거창하게 그리고 화려하게 했다는 데는, 그리고 원만하게 잘 했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예. 그 대환희의 순간들을 다 가슴 속에 다 안고 갔기 때문에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앙적인 부분들. 그렇게 많은 5만여 명이 넘는 인원들이 모였는데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신앙적인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맞아요. 예, 신앙적인 아우라를 이렇게 좀 더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아마 계획을 했는데 그 여건들이 지리적으로 멀리 가야 되신 분도 계셔서 아마 그게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것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정말 축제의 장으로 함께 만들고 그런 에너지가 다 그 안에서 쏟아졌어야 하는데 조금 덜 쏟고 온 그런 느낌들. 아쉬움이 예, 아쉬움이 예, 신앙적으로. 이제 이 신앙적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그 저희가 10년 동안 기도하시고 네. 또 49일 동안 천도제 기도를 하시고 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뭉쳐 있었거든요. 예, 이
뭉쳐있는 함축되어 있는 이 에너지를 그때 그 자리에서 발산을 했어야 하는데 이게 조금 아쉽다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도 아쉬운 부분에 포함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제 그날 저도 이제 숙소에 돌아가서 그 이제 SNS에 이제 별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제 사진을 올리고 제 감상을 올리면서 그 해시태그라고 하는 거에 이제 뭐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 이런 키워드를 넣어서 어떤 글들이 올라왔는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제가 조금 두 가지 정도 눈여겨볼 만한 게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좀 젊은 교도들이 원불교 교도라는 그 위상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확실히 됐던 것 같다. 아무래도 SNS 특성 자체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젊은 층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좀 한계도 있긴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동지애나 동질감, 그래 나와 같은 신앙을 하고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느끼면서 자부심을 가졌던 특징이 하나 있고요. 이제 하나는 지방에 계시는 교도님들의 자녀들이 상경에서 수도권에 머물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아무래도 수도권에 와서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어색한 이유도 있고 뭐 환경 변화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무래도 종교 활동을 소홀히 하게 되는데 이 기념대회에 참석함으로써 아, 내가 원불교 교도였구나. 아, 내 종교가 원불교였구나 라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각성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면들을 봤을 때 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조금 더 파악을 해보면 우리가 청소년 교화, 뭐 대학생 교화, 청년 교화, 젊은 교화 얘기하는데 좀 그런 새로운 교화에 좀 발판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분석이 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이제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희망적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인이나 그때 초대되신 분들이 정치인이나 경제인 그리고 시민단체 우리 사회를 리더하는 주류 어떤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항상 이제 그 얘기가 들리잖아요. 네. 그분들의 얘기는 일단 경산 종사님의 법문 말씀이 상당히 대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 좋았다고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서울시 교육감을 지금 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는 원불교가 이 100주년 대회가 민족 종교에서 세계 종교로 보편성을 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외부의 내빈들은 그렇게 우리 대회를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많이 네, 네. 보고 있고요. 이게 이 대회를 통해서, 이 행사 하나를 통해서 원불교의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위상도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정리의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네. 봄에 있었던 대사건이거든요. 여름이 너무 뜨거워서였는지 모르지만 가을에 이제 좀 빨리 잊혀진 듯한 느낌이 많이 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게 어떤 나쁜 점이었건 우리가 아쉬운 점이었건 아니면 좋은 점이었건 교당에서 다시 한번 100주년 기념대회에 대한 얘기를 서로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지금 많이 나온 얘기 중에 2세기에 대한 원불교 2세기에 대한 우리의 희망과 바람 또 역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가 어떻게 보면 마감하는 100주년 기념대회를 마감하는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선정해 본 뉴스는 100주년 기념대회 소식이었습니다.